안녕 여러분! 오늘 백제 산수무늬 벽돌에 대해 함께 알아볼 용이 봄이에요. 여러분, 혹시 백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백제의 대표 문화재인 백제 산수무늬 벽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백제 산수무늬 벽돌. 무늬란 무엇일까요? 무늬는 문양이라고도 해요. 백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담은 상징과 같은 것이죠. 당시 무늬들을 살펴보면 자식이 생기기를 바라고 부귀를 누리며 출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산수무늬란 무엇일까요? 산수무늬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무늬예요. 오늘 알아볼 산수무늬는 산수와 건물, 인물의 공간감을 담아 섬세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무늬 벽돌입니다. 이 무늬 벽돌은 산수를 주제로 표현된 예술품 중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수화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벽돌은 무엇일까요? 벽돌이란 물과 흙을 섞어 반죽한 점토를 틀로 찍어내어 말린 다음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낸 건축 자재입니다. 벽돌을 전이라고도 하여 무늬 벽돌을 문양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벽돌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요? 벽돌은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덤에 사용하는 묘전, 건물 내외의 바닥에 까는 부전, 건물의 벽이나 단을 쌓는 벽전, 목탑의 하단이나 전탑을 만드는 탑전이 있어요. 산수무늬 벽돌은 무엇일까요? 백제인들은 산수, 연꽃, 구름, 봉황, 용, 도깨비를 소재로 다양한 무늬 벽돌을 탄생시켰습니다. 산수무늬 벽돌은 백제의 여러 가지 무늬 벽돌 중 하나예요. 이 무늬 벽돌들은 산수무늬 벽돌을 포함하여 모두 8종류가 전해집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에 보물 343호로 지정되었죠. 이 벽돌들은 백제 무늬 벽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백제 문양전, 외리출토 문양전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산과 물, 경치를 표현한 산수무늬 벽돌, 산수와 봉황을 표현한 산수봉황무늬 벽돌, 산수와 도깨비를 표현한 산수도깨비무늬 벽돌, 연꽃과 도깨비를 표현한 연꽃도깨비무늬 벽돌, 봉황을 표현한 봉황무늬 벽돌, 용을 표현한 용무늬 벽돌, 연꽃과 구름을 표현한 연꽃구름무늬 벽돌, 연꽃을 표현한 연꽃무늬 벽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제 무늬 벽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백제 무늬 벽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백제 무늬 벽돌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가 자리하고 있었던 지금의 부여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1937년 부여군 규안면 외리에서 한 농부가 밭을 일구기 위하여 나무 뿌리를 캐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고, 외리에서 발견한 무늬 벽돌이라고 해서 외리출토 문양전이라고도 해요. 발견 당시 벽돌들과 함께 토기, 기와도 함께 발견되었지만 정확하게 사용된 장소가 왕궁인지 관청인지 혹은 절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발굴 당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벽돌의 무늬가 규칙적이지 않고 무늬가 뒤집혀 있기도 하여
원래 사용하던 곳에서 옮겨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제 무늬 벽돌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제작된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이때는 백제 문화의 절정기였습니다. 백제는 중국과 문화를 교류하여 백제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고 후에 일본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답니다. 뛰어난 예술 감각을 지닌 백제인들은 아름다운 무늬 벽돌을 만들어낸 것이죠. 백제 무늬 벽돌은 어떻게 만들까요? 백제 무늬 벽돌은 크기가 가로, 세로 약 29cm, 두께 4cm 정도로 일정하죠. 벽돌은 일정한 크기의 거푸집을 만들고 여기에 점토를 넣어 모양을 찍어냅니다. 참고로 백제 무늬 벽돌을 살펴보면 올록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가는 실선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섬세하게 만든 거푸집에 점토를 찍어내어 말립니다. 말린 벽돌을 가마에 넣고 불에 구워 만들었어요. 산소무늬 벽돌 속에는 어떤 특징이 숨어 있을까요? 산수무늬 벽돌 안에는 무엇이 표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재미있는 특징, 인물이 보입니다. 마치 걸어가는 사람을 표현한 듯하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산중에 건물이 보이고 지붕 양옆에는 장식이 있습니다. 이 장식을 치미라고 하는데요. 치미는 고대 건축에서 용마루 양끝을 장식하는 기와입니다. 그럼 치미 장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치미는 웅장한 멋과 함께 애군을 쫓고 화재가 나지 않게 기원하는 뜻을 담았답니다. 또한 일반 건물이 아닌 중요한 건물에 주로 장식되었다고 하니 산수무늬 벽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산수무늬 벽돌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보이나요? 바로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워서 익숙한 표현인데요.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의 크기의 차이를 두어 공간감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백제 사람들은 뛰어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백제 산수무늬 벽돌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답니다. 하단에는 물을, 중앙에는 산과 나무, 그리고 상단에는 하늘을 배치해 위아래의 공간감을 만들었고 3단으로 겹겹이 배치한 산은 보는 이로부터 깊이감과 원근감을 주고 있답니다. 이와 함께 선으로 표현한 인물과 건물을 보면 땅과 산이 시작되는 곳은 크게, 산의 건물은 작게 표현해서 마치 깊은 산속으로 떠나는 인물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하고 만들었다니 백제 사람들의 감각이 참 대단하죠? 백제무늬 벽돌과 백제 금동대향로를 비교해볼까요? 산수무늬 벽돌에서는 인물과 치미가 표현된 건물을 보았는데요. 산수 봉황무늬 벽돌에는 무엇이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위쪽 중앙에 상상의 새인 봉황이 표현되어 있고 양옆으로 흘러가는 구름이 보입니다. 중앙에 3개의 산을 표현한 삼산형의 산은 두 벽돌 모두 같은 표현이네요. 그럼 여러분, 산수 봉황무늬 벽돌의 구성처럼 삼산형의 산 위에 봉황을 표현한 백제 문화재를 알고 있죠? 짠! 바로 백제 금동대향로입니다. 그럼 두 문화재를 비교해 볼까요? 백제 금동대향로 속 대표적인 무늬 봉황, 산수, 연꽃, 용이 백제 무늬 벽돌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백제 무늬 벽돌은 어디에 장식되었을까요? 백제의 무늬 벽돌이 현대의 보도블록처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늬의 방향과 모서리의 홈을 고려하면 벽돌을 서로 연결하여 벽면을 장식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돌을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백제의 무늬 벽돌들을 연결해보면 독특한 모양이 나타난답니다. 산수 도깨비 무늬 벽돌과 연꽃 도깨비 무늬 벽돌을 이어보면 하단 모서리 부분에 산이 만들어지고 산수 무늬 벽돌과 산수 봉황 무늬 벽돌을 나란히 이어붙여 보아도 산이 만들어진답니다. 용, 봉황, 연꽃 구름 무늬 벽돌 네 모서리를 이어붙이면 하나의 꽃이 된답니다. 정말 창의적인 감각이죠? 여러분도 숨어있는 무늬를 찾아보세요. 국외 전시에 가장 많이 출품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국외 전시에 가장 많이 출품된 우리나라 문화재 1위는 바로 우리가 알아본 백제 무늬 벽돌이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백제 문화의 정수, 보물 343호 백제 무늬 벽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손색이 없죠?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립부여박물관에 와서 백제 무늬 벽돌의 실제 모습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